안녕하십니까. 제1강에서 배당금은 이미 미래의 주가를 알고 있다를 발표한 김태열입니다. 제2강의 제목은 배당금은 이미 만기일 이론 스프레드를 알고 있다 입니다. 제1강의 제목에서 주가를 이론 스프레드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강의 강의 순서는 이론 스프레드를 중심으로 지수와 금리의 역의관계를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 제1강에서 정리된 배당금과 만기일 지수의 관계 3가지 내용을 제2강에서는 순서를 다음과 같이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에서 세 번째로 다룬 주제 배당금이 같으면 만기일 지수는 첫 거래일과 같다를 제2강에서는 첫 번째 주제로 배당금이 같으면 만기일 이론 스프레드는 첫 거래일과 같다로 순서를 바꿨습니다. 제2강에서 사용된 지수와 기간은 제1강과 같은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의 단기 유월물이며 대상 기간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같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에서 배당금은 제1강의 만기일 지수보다는 지수에 금리가 반영된 이론 스프레드를 더 잘 반영한다는 것이 제2강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론 스프레드의 의미는 주식시장에서 금리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해선 지수와 금리가 반영된 시장의 지표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표에 대한 미래 가치를 알아야 특정 기간 동안 금리가 지수에 미칠 영향을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의 이론 스프레드입니다. 제2강의 주제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2강의 주제와 질문 배당금과 만기일 이론 스프레드의 관계 3가지. 첫째, 배당금이 같으면 만기일 이론 스프레드는 첫 거래일과 같다. 둘째, 배당금이 증가하면 이론 스프레드는 만기일까지 상승한다. 셋째, 배당금이 감소하면 이론 스프레드는 만기일까지 하락한다. 대상 지수는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의 단기 유월물 기준입니다. 대상 기간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질문 1. 이론 스프레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질문 2. 위 관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성립하나? 질문 3. 지수와 금리는 역의 관계가 아닌 합의 관계이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에 대한 답은 표 1과 같습니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이론 스프레드는 단기 유월물을 기준으로 할 때 12월물과 9월물의 이론 가격 차이입니다. 이론 스프레드는 지수와 금리가 크면 클수록 커지고 반대로 지수와 금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작아집니다. 여기서 이론 스프레드 3.58로 지수를 산출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1. 이론 스프레드로 지수 산출 과정 1998년 3월 13일자 이론 스프레드 3.58로 지수를 산출하는 과정은 금리의 지수 선물 종목 간 기간 차이를 곱해서 이론 스프레드 3.58을 나누면 코스피 200 지수 62.62처럼 62.432 산출됩니다. 질문 2. 위 관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성립하나? 답으로 이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 매년 배당금으로 이론 스프레드를 알 수 있는 기간 구분. 대상 기간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매년 배당금으로 이론 스프레드를 알 수 있는 기간은 1년 중 단기 유월물 첫 거래일부터 만기일까지입니다. 첫 거래일은 3월 두 번째 금요일이며 만기일은 6월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배당금은 단기 유월물 거래기간 중 4, 5월경에 변동하게 됩니다. 그림 2, 시점 2 현재 배당금의 변동 3가지의 경우 단기 유월물 기준 단기 배당금이 시장에 반영되어 표시된 시점 4, 5월경이 현재가 될 때 전기 대비 단기 배당금이 같은 경우 1, 증가한 경우가 2, 감소한 경우가 3일 때 이때부터 만기일까지 이론 스프레드가 앞에서 정리된 배당금과 만기일 이론 스프레드의 관계 3가지처럼 대상기간 동안 움직였는지를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당금은 지수에 대해서 음의 값을 갖기 때문에 그림에서 0 아래에 그려집니다. 배당금과 만기일 이론 스프레드의 관계 3가지 단기 유월물 기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첫째, 이 현재 전기 대비 단기 배당금이 같으면 3. 만기일 이론 스프레드는 1. 첫 거래일과 같다. 사례로는 2002년도가 있습니다. 둘째, 이 현재 전기 대비 단기 배당금이 증가하면 이론 스프레드는 3. 만기일까지 상승한다. 사례로는 1999년, 2000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도가 있습니다. 셋째, 이 현재 전기 대비 단기 배당금이 감소하면 이론 스프레드는 3. 만기일까지 하락한다. 사례로는 1998년, 2006년도가 있습니다. 제2강의 중심 내용은 배당금 변동 시점부터 만기일까지 이론 스프레드 변동률은 지수와 금리의 변동률을 더한 값과 같아지는데 이 관계를 저는 합의관계로 정리하였습니다. 합의관계는 지수와 금리의 역의관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지수에 미친 영향을 사례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배당금과 만기일 이론 스프레드의 관계 3가지를 중심으로 각각의 사례들을 순서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이 현재 전기 대비 단기 배당금이 같으면 3. 만기일 이론 스프레드는 1. 첫 거래일과 같다. 2002년도 사례의 경우 4, 5월경에 반영된 단기 배당금 1.16은 전기 배당금 1.17과 최소 단위 미만에서 반월림과 버림을 감안하면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기일 이론 스프레드는 3월 15일 첫 거래일에 이론 스프레드 1.23과 같은 값으로 찾게 됩니다. 만기일 결과 이론 스프레드는 1.24로 첫 거래일과 최소 단위 미만에서 반월림과 버림을 고려하면 거의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첫 거래일 대비 만기일 이론 스프레드는 약 1%가 상승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지수 하락률 4%와 금리 상승률 5%를 더한 값과 같습니다. 앞서서 제1강에서 배당금과 만기일 지수의 관계에서 배당금이 같으면 만기일 지수는 첫 거래일과 같다고 정리했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사례에서 코스피 200 지수는 0%가 아닌 4%가 하락했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 배당금이 전기 배당금과 같으므로 만기일 이론 스프레드는 첫 거래일과 같습니다. 따라서 첫 거래일 대비 만기일 이론 스프레드는 제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배당금이 반영된 현재 시점의 금리는 첫 거래일 대비 약 5%가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금리가 다시 만기일까지 5%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지수는 첫 거래일 대비 만기일까지 5%가 하락해야 합니다. 그래야 만기일 이론 스프레드 변동률 제로가 금리 상승률 5%와 지수 하락률 5%를 더했을 때 이론 스프레드 변동률 제로와 같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2002년도 사례에서 지수가 4% 하락한 이유는 금리가 5% 상승을 유지한 결과입니다. 이번 2002년도 사례는 주식시장에서 금리가 지수에 미친 영향을 역의 관계로 잘 확인시켜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둘째, 이 현재 전기 대비 단기 배당금이 증가하면 이론 스프레드는 3. 만기일까지 상승한다. 1999년도 사례의 경우 4월 23일 3월물의 배당금 0.45는 다음 거래일에 0.70으로 증가합니다. 이날부터 이론 스프레드는 만기일까지 1.32에서 1.57로 상승합니다. 상승률로는 약 19%가 되는데 이 값은 같은 기간 지수 상승률 약 11%와 금리 상승률 약 7%를 더한 값과 같습니다. 2000년도 사례의 경우 4월 24일 3월물의 배당금 0.56은 다음 거래일에 1.09로 증가합니다. 이날부터 이론 스프레드는 만기일까지 1.64에서 1.81로 상승합니다. 상승률로는 약 10%가 되는데 이 값은 같은 기간 지수 상승률 약 10%와 금리 상승률 약 1%를 더한 값과 같습니다. 2001년 사례의 경우 4월 13일 3월물의 배당금 1.05는 다음 거래일에 1.34로 증가합니다. 이날부터 이론 스프레드는 만기일까지 0.91에서 1.06으로 상승합니다. 상승률로는 16%가 되는데 이 값은 같은 기간 지수 상승률 약 20%와 금리 하락률 약 3%를 더한 값과 같습니다. 2003년 사례의 경우 4월 30일 3월물의 배당금 1.51은 다음 거래일에 1.79로 증가합니다. 이날부터 이론 스프레드는 만기일까지 0.87에서 0.91로 상승합니다. 상승률로는 약 5%가 되는데 이 값은 같은 기간 지수 상승률 약 10%와 금리 하락률 약 6%를 더한 값과 같습니다. 2005년도 사례의 경우 4월 22일 3월물의 배당금 2.14는 다음 거래일에 3.00으로 증가합니다. 이날부터 이론 스프레드는 만기일까지 1.07에서 1.11로 상승합니다. 상승률로는 약 4%가 되는데 이 값은 같은 기간 지수 상승률 약 4%와 금리 하락률 약 1%를 더한 값과 같습니다. 2007년도 사례의 경우 4월 30일 3월물의 배당금 2.70은 다음 거래일에 3.29로 증가합니다. 이날부터 이론 스프레드는 만기일까지 2.49에서 2.82로 상승합니다. 상승률로는 약 13%가 되는데 이 값은 지수 상승률 12%와 금리 상승률 약 1%를 더한 값과 같습니다.
셋째, 이 현재 전기 대비 단기 배당금이 감소하면 이론 스프레드는 3. 만기일까지 하락한다. 1998년도 사례의 경우 4월 7일 3월물의 배당금 0.91은 다음 거래일에 0.63으로 감소합니다. 이날부터 이론 스프레드는 만기일까지 2.77에서 1.63으로 하락합니다. 하락률로는 약 41%가 되는데 이 값은 같은 기간 지수 하락률 약 28%와 금리 하락률 약 19%를 더한 값과 약 6%포인트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2006년도 사례의 경우 4월 25일 3월물의 배당금 2.91은 다음 거래일에 2.74로 감소합니다. 이날부터 이론 스프레드는 만기일까지 2.05에서 1.74로 하락합니다. 하락률로는 약 15%가 되는데 이 값은 같은 기간 지수 하락률 약 16%와 금리 변동률 제로를 더한 값과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배당금과 만기일 이론 스프레드의 관계 3가지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3. 지수와 금리는 역의 관계가 아닌 합의 관계이다. 저는 이번 내용을 발표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지수와 금리의 관계를 역의 관계가 아닌 합의 관계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에서 거래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단기 유월물을 기준으로 총 10개 사례 중 배당금이 거래기간 중에 증가와 감소를 반복한 2004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사례를 통해서 배당금의 변동이 만기일 이론 스프레드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배당금 변동 시점부터 만기일까지의 이론 스프레드 변동률이 기준이 될 때 같은 기간 지수와 금리는 변동하는데 그 변동률 합계가 이론 스프레드 변동률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2002년도 사례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02년도 사례에서 지수와 금리가 자유롭게 변동했다면 다른 8개 사례들처럼 만기일 이론 스프레드는 첫 거래일과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2002년도 사례는 배당금에서 전기와 단기 배당금이 거의 같아 만기일 이론 스프레드를 첫 거래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말 배당 구간에서 단기 유월물 만기일의 시장 가치인 이론 스프레드는 배당금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었으며 또한 만기일까지 지수와 금리의 변동률 합계는 이미 정해진 만기일 이론 스프레드 변동률을 추정하면서 같은 변동률로 만기일을 마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2년도 사례는 지수와 금리가 역의 관계이면서 이론 스프레드 변동률이 기준이 될 때 지수와 금리의 변동률 합은 같아지면서 합의 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제가 정리한 주식시장의 합의 관계란 특정 기간에서 이미 정해진 이론 스프레드 변동률은 같은 기간 지수와 금리의 변동률을 더한 값과 같다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주가와 금리 또는 지수와 금리를 역의 관계로 인식하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서서 다룬 총 9개 사례에서 지수와 금리의 움직임을 보면 같은 방향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가 5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3개 사례에서 지수와 금리가 역방향으로 변동하지만 그 변동률 차이는 작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금리 변동과
주식 투자 관계에서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과 금리를 묶어서 설명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론 스프레드입니다. 그림 3에서 1. 균형 역의 관계처럼 주식시장에서 시점 2 현재와 3 만기일의 이론 스프레드가 같을 때 지수와 금리의 변동률은 완전 역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앞서 다룬 과거 코스피 200 지수의 사례들처럼 이론 스프레드가 변동하게 되면 지수와 금리의 움직임이 불균형한 변동률로 움직이거나 또는 지수와 금리의 변동률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과거 9개 사례에서 이 같은 사례가 총 8개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주식시장에서 지수와 금리의 역의 관계는 대부분 부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론 스프레드의 움직임과 관계없이 지수와 금리의 변동률을 더할 경우 둘의 변동률 합계는 위 9개 사례 중 1998년도 사례를 제외하면 항상 이론 스프레드 변동률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론 스프레드를 기준으로 지수와 금리의 관계를 말할 때 역의 관계가 아닌 합의 관계로 규정하는 것이 바른 시각이라는 판단을 내려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금리를 고려해 투자를 할 경우 이론 스프레드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식시장에서 지수 또는 주가와 금리의 역의 관계가 포함된 합의 관계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시장에서 연말 배당금이 지수로 표시되기 시작한 시점은 1998년부터이며 현재에도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2008년부터는 작지만 중간 배당금이 지수로 표시되고 있다는 점이 이전과 다른 점입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말 배당금만 시장에 표시된 기간을 연말 배당 구간이라 정리하였습니다. 연말 배당 구간 이후인 2008년부터 현재까지는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말 배당금과 중간 배당금이 함께 표시되고 있는데 이 같은 기간을 중간 배당 구간이라 정리하였습니다. 앞서 연말 배당 구간은 배당금과 만기일 지수에서 정의-상관 관계가 성립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주식시장이 중간 배당 구간에 접어든 이후 최근까지 이 같은 관계가 부정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표 3에서 추정해 볼 때 중간 배당금이 연말 배당금보다 매우 작지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적으로 중간 배당금이 앞서 있어서 더 큰 영향을 시장에 미치는 것으로 판단해 봅니다. 그리고 향후 중간 배당 구간에서 배당금과 지수의 관계가 정리되더라도 이후 주식시장이 그림 4에서처럼 분기 배당금이 반영되어 분기 배당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면 또 다른 배당금과 지수의 관계가 주식시장에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시장은 1996년 5월 3일에 첫 거래를 시작한 이후 연말 배당 구간을 거쳐 2008년부터 현재까지 중간 배당 구간에 진입하여 거래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간이 흘러 분기 배당금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될 경우 코스피 200 지수 선물시장은 분기 배당 구간에 진입할 것입니다. 네,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